전세는 거의 실종되지 않을까. 토어제로 다 실거주해야 되니까 당연히 전세 매물이 안 나올 거고, 그리고 살던 사람도 계약갱신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또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전세 매물이 나올 게 없죠. 네. 그렇게 되면 2026년도는 오히려 전월세난이 매매가를 올리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전월세 뭐 너무 구하기 힘들다. 특히 이제 전세는 뭐 씨가 말랐다. 네. 1000세대 중에 뭐 한 개 있다. 이런 얘기들 있는데, 대출 쪽에서는 대출은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잘 나가고 있는데, 무주택자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무주택자는 DSR도 보지 않고 최대 5억까지도 네. 나가고, 그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가 DSR을 보면서 2억까지. 근데 그것도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3억 원까지도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아예 뭐 안 나가고 이런 건 아닌데, 문제는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내가 이미 집이 있고 그 집에 대출이 많아. 네. 근데 나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월세라든지 또는 반전세라든지 전세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DSR에 막혀서 못 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 사항인데, 근데 지금 이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전세가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 계약갱신을 썼던 매물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가 않고, 그다음에 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여기는 계약갱신 썼으면 3억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전세 매물은 5억인 거예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1주택자다? 그러면 이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줄어버렸으니까 네. 그 집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반전세로 돌리든지, 아니면 월세 금액을 좀 더 많이 높여준다라든지, 이렇게 좀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있고요. 맨 처음에는 5억 보증금으로 대출 얼마 나오냐고 하시다가 그 보증금이 줄고 뒤에 이제 월세가 붙어 있어서 그렇게 계약서를 바꿔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보증 기간에 따라서 이 월세 부분을 차감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나가는 보증 기간들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2억에 80%잖아요. 네. 그러면 1억 6천까지 원래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1년의 월세를 빼는 거예요. 1년치를 또 추가로 빼요? 네. 뭐 반공제도 아니고. 네. 왜 갑자기? 근데 원래 그게 그랬어요. HF를 제외하고는 SGI나 허그에서는 월세 보증금 정도를 빼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어쨌든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는 괜찮은데 1주택자가 뭐 기존 집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뭐 전세를 살면서 전월세 대출을 받는, 뭐 이렇게 보증금 대출 받는 게 쉽지는 않다. 네. 예전보다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네. 어쨌든 내년에 지금 전세 만기 돌아오시는 분들 조금 요즘에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뭐 전세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잠깐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뭐 3억짜리가 뭐 이중 가격으로 새로 얻으려면 한 5억도 되는데, 네,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전월세를 구하는 거 자체 내년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쉽지 않겠네요. 처음에 매물이 막 5억으로 전세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전세자금이 가능한지를 이제 물어보러 오신 분이 그다음 계약 썼을 때는 이 전세 보증금이 내려가 있고 월세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전세를 반전세로 돌린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만큼 보증금이 모자라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증금을 내리고 오히려 월세를 붙인다 라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보증기관들이 사실은 SGI, 허그, HF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이제 보증기관들 중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의 80%가 다 나가는 곳도 있지만 80% 거의 안 나가고 월세 부분을 차감하고 나가는 보증기관 전세자금 대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내가 뭐 HF나 이렇게 이제 소득, 내가 근로소득자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대출 받으면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전세입자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실 때 내가 월세 부분을 차감해서 내가 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이 참 이래저래 어렵네요. 네. 이 전세, 월세 얻는 분들도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네.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전세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것도 수요와 공급일 텐데, 살고 싶은 사람은 뭐 여전한데 뭐 매물이 줄었으니까 전세가 올라갔겠죠. 네, 토어제로 다 네. 실거주해야 되니까 당연히 전세 매물이 안 나올 거고, 그리고 살던 사람도 계약갱신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또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전세 매물이 나올 게 없죠. 네. 토어제 구간이 아니어도 네. 지금은 주담대 받으면 실거주 무조건 해야 되죠. 네, 전입 의무가 있죠. 6개월 내로. 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대출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세입자 물건이 실거주자가 사면서 전세 물건이 들어가고. 없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면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해소가 될 만한 요소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에도 사실은 입주장이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전세라든지 월세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다 막히다 보니까 현금만 이제 가지고 가는 전세입자만 또 세팅을 하려는데 사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전세금도 많은데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게 자본금이 많은 또 세입자만 있는가 또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잠레아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이번에 한 번에 들어오는 곳에는 아직 전세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는 곳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세 매물이 늘었다 이런 기사도 보셨을 텐데 아마 그렇게 입지가 좋은 곳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2026년도는 오히려 전월세난이 매매가를 올리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축 입주장 때는 좀 전세가 좀 확 빠지고 막 네,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627 대책 딱 나왔을 때 메이플 자이가 이제 직격탄 맞아요. 맞으면서 갑자기 막 몇 억 빠졌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뭐 메이플 자이 다시 뭐 다- 올라가고. 네. 지금 정리가 됐고 공급에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제는 거죠. 이제 뭐 들어오고 싶으면 말아, 난 돈 있어, 뭐 이런 분들만 이제 전세를 놓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신규 입주하는 뭐 잠실이나 이런 데들도 생각보다 지금 시세가 안 내려간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물은 좀 있는데 사실 임대인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 좀 대비를 좀 하신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정말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되는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세의 월세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세는 거의 실종되지 않을까. 반대로 지금 전세를 주려고 하시는 임대인도 많이 줄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돌려야 돼서 그런 거지 일부러 뭘 사는데 뭐 1% 전세 준다 이런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월세도 너무 선호하시지는 않는 게 그 세금도 네. 내잖아요. 거의 보면 월세 받는 거에 한 번은 뭐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월세가 또 그렇게 늘어나는 거를 또 그렇게 반기지도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보증금에 어느 정도의 월세 이거를 맞추기를 원하는 임대인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627 대책 전에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당연히 그 전에 이제 계약을 하셨을 거고 전세 월세를 그쵸. 그런 분들이 이제 이번에 뭐 만기가 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공실로 만들려고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공실로 준다. 이런 게 실제로도 좀 있는지 많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그 분들한테 말을 하면 그렇게 할 거요라고 하시면서 대출 받으시는 분은 사실은 별로 네, 없고 그냥 이제 여쭤보거나 이러면 이제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임차인이 무서워서라도 나중에 이제 본인이 직접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나왔는데 왜 안 돼 있죠라고 하고 이제 소송이 붙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나는 공실로 둬야 매도 가격을 올려서 빨리 팔 수가 있는데 진짜로 이 집주인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임차인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는 느껴지지 않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 제 주변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뭐 매도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이제 일부러 이제 들어가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네. 그 전세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지고 만기가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요즘에 좀 비워놓는 분위기인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다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그쵸. 네. 왜냐하면 빨리 팔아야 되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네. 그게 또 전월세 매물을 줄이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쵸. 네. 알 수 없는 그 공실들.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비워놔도 큰 타격감이 없는 곳은 차라리 비워둬야 내가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워두는 게 그게 늘어나는 것 같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전세 반환을 못 해준다라고 하면 그냥 뭐 더 살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예전처럼 20채, 30채 막 이런 다주택자들보다는 없죠, 그런 또는 뭐 분들. 2채, 뭐 3채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는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이사비 지급하고 복비 지급하고 공실 만들어서 매도하고 이런 경우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목동에서 이사비 8천만 원 줬다는 사람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이사비 8천 주고 내보낸다. 왜냐면 거기 이제 조합 설립되면 아. 다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팔거든요. 네. 다주택자시니까. 그래가지고 8천 줬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반포에서 5천 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리면 더 겁나는 거예요. 이제는 세입자 이번에 또 맞추면 이제 627 지나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안 또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출 나올 때 그냥 해주고 비워두자. 네.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이게 지금 가뜩이나 전월세 매물 부족한데 더 어려워지는 그쵸, 네. 케이스가 된다. 지금 그 전세 사기가 워낙 심했던 그 빌라 쪽, 뭐 오피스텔 쪽 이쪽으로 전세 가는 분들도 좀 많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없어요? 네, 많지는 않고 다 아파트 위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쪽은 이제 월세 쪽으로. 네.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전세 그 공시가
대비해서 전세 대출 못 받아서 이제 사실상 투자도 못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은행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 주려고 하는 은행들도 늘어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체감은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은행들이 지금 뭐 비아파트 쪽은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신경 쓰지는 않나 보죠. 왜냐하면 총량이 그렇게 많이도 없고 사실 이렇게 빌라도 주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고 지금 은행들은 보통 기업 대출을 어떻게 늘릴까, 또 네. 기업의 신용 대출을 어떻게 늘릴까, 뭐 사업자 쪽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 자금 대출을 할까,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전 월세를 살고 계시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집 얻은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이제 막 계약갱신 청구권 아직 안 쓰신 근데 이제 2년 차가 끝나가는 그래서 이제 갱신권 써야지 말지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추가로 전세를 더 산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셔야 아니면 지금 이미 전세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내가 갱신할 때는 DSR을 보지 않거든요. 근데 대출 금액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DSR을 봅니다. 신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내가 입지가 좋은 곳에 있다 그럼 계약갱신을 당연히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출적으로 봤을 네, 때. 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말고 내가 원래 가려고 하는 곳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빨리 옮겨서 거기서 또 계약갱신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차라리 전세를 가서 거기서 계약갱신 한번 더 써라.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그럴 줄 알고 갔다가 주인분이 2년 뒤에 돌아오면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사만 두 번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건 좀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주인분하고 이제 상의를 네, 좀 상의를 해봐야죠. 해봐야죠. 이제 네. 노부부신지 꼭 보시고 안 들어오셔도 되는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네. 이 주변에 보면은 뭐 자기들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아주세요라고 맞아요. 하면서 맞췄는데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들어와요 이런 것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책이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엮이다 보니까 네. 이제 안 살아도 되는 분들도 막 들어오시는 들어오고, 경우도 네. 많고 갑자기 뭐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사시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져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건 이제 대출에 의한 판단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어쨌든 전세를 더 사는 거는 집을 살 돈이 아예 없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 조금 받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출 아예 없이 전세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이런 분들이 전세를 더 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2년 안에 한번 충격이 한번 오지 않겠냐 뭐 이런 거를 노리고 전세를 더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희박한 확률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세금을 깔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우리 부익남님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네. 아닙니다. 영상을 보면서 네 아유. 많이 개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여전히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네.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 25년도에 뭐 강남 막 15억, 20억씩 올라버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전세 한 바퀴 더 살면서 청약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보자. 그것도 근데 사실은 나쁘지는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청약 같은 경우가 가장 가성비 있게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일단은 한번 전세를 살면서 돈을 더 모으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전세 사는 이유가 청약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고 현실적인 이유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전략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집값이 하락할 것 같아서 또는 네. 계획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반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고민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한 3, 4월에 그때 이사철 때 네. 이제 막 또 계약 만기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사 가려고 해도 다 막 올랐어요. 특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좋은 동네들이 진짜 매물이 씨가 말랐는데 그쵸.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2년 뒤에는 매물이 또 확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항상 이게 4년 주기로 네. 매물이 확 줄었다가 다시 확 늘었다가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때 매물이 나와야 정상 시장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지금은 너무 매물이 없어서 오히려 비정상 시장이니까 그때 매물이 나오면 오히려 정상 시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같이 또 막 삼중 가격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어쨌든 이번 전월세 살고 계신 분들은 좋은 선택하셔야 되는 어떤 좀 되게 결단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